예,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장마가 뭐 프로입니다. 저랑 같이 시장을 쭉 봐주시고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시장 뉘앙스와 판단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금주에 제가 좀 시장을 면밀하게 신중하게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 들어왔던 것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교란 요인일 수 있고, 코드로 비칭데이가 아직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저까지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 교란으로 빠졌던 종목이 오늘 좀 반등을 주면서 시장 자체는 괜찮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시장을 보시죠.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소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항상 제 기준은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아주 세밀한 디테일 다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은 외인과 개인의 콜라보 오케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크게 들어오고 시험 많고 돈 많은 외국인들의 큰 흐름은 제가 큰 기준을 잡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랑 내만의 날 그때까지 외국인 수급을 볼 테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자체 크게 매도가 없어요. 다행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분양책을 내고 있는 중국이 오늘 간만에 홍콩이 백개원 dollar 많이 올랐습니다. 백개원 그거 만기된 거 다 잘 넘어갔잖아요. 3%도 반응을 주면서 아시아 증시에 특히 우리나라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뭐 다른 거 전반적으로 외국인 코스피를 샀고요. 지난달까지 상당히 강했던 코스피, 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살짝 강합니다. 자, 제가 보는 면밀한 면은 그런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초기 때 살짝 약하게 출발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월초가 되게 중요한데 금요일은 살짝 뺀다 치더라도 이번 주에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이나 2차전지 살짝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그널들이 괜찮으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오늘 양봉산이 크게 나왔죠. 일단 월 초에는 코스피가 조금 강한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월선 깨지긴 했지만 오늘 저점에서 꽤 괜찮고 포스코 종목들이 괜찮아요. 2차전지들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외국인 개인의 수급판이다. 코스피 선물, 참 이 코스피 선물을 제가 왜 포지션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만의 날 그때까지 만들어 갈 거라 그랬잖아요. 이 전략을 바꿨어 외국인들이. 얘들이 선물을 한 3,000개, 2,000개씩 오늘 5,000개 샀는데 그냥 별로 안 사는 것처럼 꾸준히 모아요. 8월달, 7월달에 오를 때 팍 오르고 떨어질 때 팍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몇천 개씩 모아. 얘들이 티를 안 내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은 시장 전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기존이니까요. 자, 9월장은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고 9월 위기설을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콘테적으로도 9월달에 항상 안 좋았다. 하지만 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물론 시장을 봐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8월달에 조정을 미리 받았습니다. 원래 9월달 안 좋았을 때는 8월달에 좋았던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내지 마시고 시장 따라서 가면 됩니다. 여전히 저는 반등을 할 수 있고 등락 과정에서 횡보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타금은 여전히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다 보니까 여러 섹터나 테마가 계속 난무할 거고, 오늘 장 보셨겠지만 아침 반도체가 떨어지고 2차전지 가려다가 다시 빠지고 로봇이 막 급등하다가 로봇 빠지니까 2차전지 올라오고 정신없으시죠? 기준 잡으시면 돼요. 포트 내 갖고 있고 제가 매매시켜 드린 것처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늘 보시면은 못 맞고 쭉 떨어질 거예요.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고가 부분 있잖아요. 이 고가 부분 7만원대 초반 중반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넘기면 외국인도 포지션이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올려요. 빠졌고, 그래서 반도체가 소부장이 좀 약했습니다. 오늘도요. 등락 계속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반도체는 매매 대상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자, 2차전지 추이를 보는데 오늘 포스코 괜찮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들이 좀 약하긴 했어도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말씀 뒤에 또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종목 2차전지 내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랑 오늘 로봇을 말씀드렸어요. 개별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별주 중에 로봇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매매를 할 거예요. 그 주종목 내에서 다중 시소 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포트 잘 꾸리고 미끼를 던져놓고 올라가 물면 돼요. 그렇게 수익 보시면 됩니다. 자, 내만의 날 코드로 비칭 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9월 14일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2차전지 좀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9월 시작이 살짝 약해요. 사실 코스닥이 좀 약한 부분이라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사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랑 시총 1, 2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가 거의 코스닥을 좌지우지한다 보시면 돼요. 오늘도 빠질 때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한테는 기관들이 단기로 팔지만 큰 추세 괜찮다. 오늘 장중에 한 5%, 6% 빠졌었어요. 하지만 큰 추세 유지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큰 수급, 빅머니들이 괜찮아요. 파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짧아요. 돈도 없어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크게 파는 사람 없어요. 추세 괜찮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HN도 제가 비중 조금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판 애들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에코프로가 기준이다 보니까 얘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얘들도 큰 매물, 큰 수가 없으니까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코아주, 포스코들이 괜찮죠. 포스코들이 지금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포스코들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리튬을 생산한다 그랬는데 어제나 오늘 보시면 포스코 쪽에서 전기차에 전기차 전기 강판이 있어요. 그쪽이 곧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 꽤 괜찮고 염호 관련도 지금 걔들 수산화 리튬이잖아요. 매출이 10월부터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3차적인 시나리오로 혹시나 포스코 2차 전지 코스피 종목으로 매일 가는 게 아니냐. 그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사실 나와주는 거예요. 지난주 사실 빠질 때 걱정하셨겠지만 추세 괜찮고요. 횡보에서 오늘 21선 돌파했습니다. 포스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또 올라오죠. 20 상당히 강하게 돌파했고 포스코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빠지더라도 이 정도 강한 것들은 그냥 안 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면 이때부터 좀 파셔도 됩니다.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는 분할 매도 하시면 되니까 저렇게 파시면 되고요. 그때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줬기 때문에 2차전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면서 제로도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2차전 이래서 괜찮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인가 2차전 대형주들 있죠. 한동안 못 올랐던 것들. LG화학, SK이노, SDI, 엔솔. 지금 우리 포트 들고 있는 분 계세요. 올 초부터 들고 있는 분 계실 텐데 좀 약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바닥을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저가 밴드 만들 수 있다는 거 유지합니다. 오늘도 반등 주는 거 봤을 때는 이걸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간 것들은 당연히 에코프로나 포스코이기 때문에 이쪽을 매간에 맞는데 자,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 쪽 관심 가지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제가 지난주부터 안 빠진다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장이 밀리더라도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거 보시면 잘 받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가장 큰 2차 전지 섹터 대형주들 있죠. 얘들이 매수도로 코스피 받친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 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 전체 보시면 코스피를 3,000원 넘게 샀어요. 이런 면에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게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에코프로냐 포스코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지 시장 전체로 괜찮은 것들은 좋은 시그널이에요. 아시겠죠? 자, 반도체는 바로 날아갈같이 주말에도 엄청 소식 많이 나왔지만 안 되죠.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바로 수주받아 날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다음 주에 있는 만기일도 봐야 되는 거지만 삼진이 하이닉스 살짝 뒤지는 부분이 그겁니다. 요 근래 보면 엔비디아 관련 테마주로 하이닉스가 제일 좋았잖아요. 하이닉스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실 빠지면 살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그때 11만 5천 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가 저가 밴드로 보거든요. 아직 덜 빠지긴 했는데 굳이 올라 있을 때 사지는 않지만 출렁거리다 이제 떨어지면 사도 되는 구간 보시면 돼요. 삼전보다 HBM 쪽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 보정 다 간다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한미 같은 거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살짝 밀리죠. 굳이 올라서 살 필요 없어요. 아침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떨어져서 저번 고가였던 신고가 났던 요거를 지지선 꺼두시면 됩니다. 그건 좀 사두시면 되고요. 올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딴 거 사면 되죠. 굳이 올라가는 살 필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HPSP 좀 팔았습니다. 저는요. 자,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33,000원대 저가인데 셨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그걸 오늘 37,000원에 아침에 절반 팔았어요. 다 팔지는 않고 그 전에 샀는 것도 있고 우리 신규 샀는 거 합치면은 조금 수익 보는 그 정도 될 건데 어쨌든 반도체는 삼성전자 등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매매할 겁니다. 현금 들고 항상 매매를 하면서 주된 포트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매매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 팔았고
나머지 부분은 올라가면 또 팔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그 팔았는 거를 제가 뭐 샀죠? 레인보우 샀습니다. 지금 개별주 매매를 해야 된다 하고 장에 등락을 된다 보는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 같은 지금 로봇주가 상당히 괜찮아요. 오늘 딴 것들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은 지금 소부장들도 삼성전자가 만기일날 등락, 외국인의 포지션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보면서 뭐 엔비디아로 바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소부장들 내에서 매매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팔았다 말씀드렸고, 하나마니콘도 기회 주면 살 겁니다. 굳이 기회 안 주면 살 필요는 없고요. 뭐 꼭 좋다 해서 무조건 살 필요는 없잖아요. 타이밍 될 때 사면 되는 거죠.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희소 타기, 이게 꾸준히 진행될 거라 봐요. 그 사이 비묘한 어디로 갈지를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전고점 부딪히기 때문에 개별주 살 텐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내에서 테마 확정이 되는 게 로봇이에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말씀드리고 별표 달아놨는데 뉴스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 내에서 돈들이 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유진로봇이나 T로보틱스, 레인보우 정도밖에 안 봤는데 SBB용 상한가 갔다 왔어요. 갔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SPG도 오늘 신고가에 갔다 빠지긴 했어요.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매매가 좀 잘아요. 아직까지도. 아직 제가 섹터로 보지 않고 매매하는 테마나 보는 이유는 상한가 붙이면 붙여야 되거든요. 못 붙여요. 자,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상 붙이고 진짜 많이 갈라 그러면 레인보우처럼 이 그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없어요. 준비가 너무 짧고 갑자기 급등나 올리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면 이 정도 더 갈 수는 있는데 얘들끼리 도는 거예요. 로봇 내에서 그 주된 것들 중에서 갑자기 못 올랐던 것들로 돈이 들어가서 급등시키고 올라가 따라잡으면 팔고 계속 큰 애들이 매매합니다. 사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늘 따라가는 거 안 잡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기준으로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레인보우를 차례 샀어요. 16억 6천원에 1차 매수했고, 한 번 더 정도 살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보고 가겠습니다. 샀는 것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주 측면에서는 로봇을 제가 매매하겠다, 그렇게 주도주 들고 있는 차원에서 매매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엔터도 많이 빠졌어요, 장 안 좋을 때. 근데 JIP를 제가 적어드린 이유가, 가끔씩 엔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한류는 제가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JIP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밴드를 꺼놨죠. 104,000원에서 98,000원 사이, 이 밑에 들어오면 살 구간이라 저는 봐요. 이때 들어오면 저점에서 들어올 수 있고, 수급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류라든지 얘들이 크게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 구간에서는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로봇 쪽으로 하지만 이 작은 이 수급이 왔다 갔다 하지만 바이오가 좀 약하죠, 아직도. 그러니까 예전에 SK 바이오팜도 조금 비빌거리고, 저희가 수익 보고 팔았던 중해제약도 에로가 5천억짜리 나왔어요. 기술 수출 5천억 했는데 왜 매물이 나오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은 면이 소산유팔, 소문에 사고 뉴스 나면 팔아요. 끝난 건 아닌데 그런 면 때문에 단기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이오가 지금 아직 메인은 아니다 보니까 개별주나 매매하실 때 또 기술적인 걸 참여 잘 하셔서 성권 것들이나 비중 조절하면서 하세요. 절대 메인은 아니에요. 아직 코어주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천당 제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근데 개별 측면에서 추가로 좀 더 갈 수 있어 보여요. 흐름이 괜찮아 보여서 한번 그냥 개별적 보시는 분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9만원 초반인데 저번 고점이 10만원 초반이 중반 후반이잖아요. 한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드린 것들은 조금씩 해보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올인하고 크게 비용 실험 안 됩니다. 우리 메인은 항상 2차 전지 종목이랑 반도체 정도 보는 거예요. 자, 3부통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4천 이상 그때 안 팔고 빠진 것들 한 번 더 매개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또 올라갔죠. 4,100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또 파셔도 됩니다.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다 먹을 나지 말고, 뭐 수익 30% 났으면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 정도 추가일치를 하시면 돼요. 자, 중국주 전반적 학사입니다. 중국주는 전반적으로 계속 저는 조금씩 기대를 줄이고 보는데,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롯데강화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16,000 살짝 하회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뭐라 했죠?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잡으셔서 빠지면 무조건 더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든지 차라리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냥 보는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기준선에서 올라오면 그때 사는 거지,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반도체 2차전지 나쁘지 않다.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콜라보 잘 되고 2차전지도 오늘 크게 판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항상 수비하는 법, 손실 회피하는 법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항상 말했던 양아치 무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개인 수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SNS라든지 텔레그램 방에서 온갖 것들 추천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급등하는 거 따라 사라고 그러는데 자,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예전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시가총액 보세요. 주가가 얼마냐, 뭐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가총액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나 2000억, 1.2천억이 아니에요. 1000억이나 2000억 사이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작아서 등락이 엄청 심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우리가 볼 때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들어와서 막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1, 2천억 이하 중에 이구산업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테마가 약간 급이 있어요. 테마도 급이 있다니까요. 준비 잘 된 애들이 있습니다. 돈도 큰 애들.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총 1, 2천억 이하의 테마는 어지간하면 터치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도움 되실 겁니다. 별별 테마 다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RF쌤이라든지 마음의 AI는 보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10몇 프로씩 빠졌는데 그때 제가 사지 말라 말씀드렸고 빠진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쁘지 않고 여전히 이번 주는 제가 신중하게 볼 텐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바로 가는 거 아니다. 등락이 있을 거고 2차전지 내에서 에코프로나 포스코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제가 드리는 매매, 로봇 같은 매매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시장 보시죠. 금주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